안녕하세요, 패친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세종 대왕상지입니다. 오늘 제8차 화요 1인 시위를 맞아서 이대경 바른백년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 돼야 평화의 절기를 놓아. 오늘 제8차 평화철도 1인 시위 그리고 한국민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 대사관 앞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 사단법인 바른백년 이내경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전선에 이상 없어요? 예, 최근에 시체 검사를 했는데 팔팔하답니다. 이사장님 괜찮고 한국은 코로나에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유럽, 이탈리아, 미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옛날에 이제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그 뒤에 있는 거에서 코로나 19라고 해야 이제 정확한 명칭이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19의 그것이 이제 대규모로 확산시킨 지역 허브는 우한이 맞습니다. 우한 중에서도 그 파난 해산물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확산시킨 지역 허브로서는 우한이 맞는데, 그 코로나 19를 발원지가 진원지가 어디냐, 여기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외교부 성명에서도 이게 이제 우한에서 세계 군인대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미국 군인들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혹시 미국 세균을 퍼뜨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 19의 발생에 대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돌연변이에서 나타난 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된 거냐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봐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미국 CIA의 생화학 무기 전문가도 그렇고 자연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이 돼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다만 인간이 개입이 됐는데 그게 생화학 연구소에서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거냐, 의도적으로 개입했느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은 그 세균전의 최강국도 미국이잖아요. 제가 하얼빈의 731 부대를 다녀왔어요. 그 이제 일제 때 731 부대에서 이제 세균전을 실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루타를 등장시켜서. 그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이제 성전국으로서 일본의 그 생화학 무기 이런 거를 다 개성을 해가지고 발전시켰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 일본 천황제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바로 그 731 부대 모든 자료를 미국한테 넘겨주면서 서로 바타링해서 미국이 그 자료를 100% 인수하는 조건으로 천황제를 묵인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6.25 전쟁에도 미군이 수많은 세균전을 피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시 뉴욕 옆에 있는 아일랜드 섬에서 발생한 라임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만 발생한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 52년도 그 격전지라고 하는 철원 양구 일대에 라임병균을 아주 대대적으로 살포해서 현재도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그래서 전방에 불과되는 앉지를 못하게 한 것이 6.25 때 미군이 부린 그 라임 병균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19가 이제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의료 방역 체계가 좀 어떻습니까?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섬유 이 봉제가 이제 사양 산업이라 그래서 제3세계 다 돌리고 미국에는 이 마스크 생산도 좀 부족한 그런 게 많다는데요. 우선 미국의 의료 체제를 얘기할 때는 의료 기술 혹은 산업 분야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혹은 공공의료 체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의료 기술 혹은 산업적 수준에서 세계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와 함께 미국의 식약청이나 질병예방센터가 세계 의료 기준을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선 기술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선진국 중에서는 최악이죠. 그 마이클 무어 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은 현재 미국인 중에 15%, 약 4천만 내지 5천만이 일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18년 연간에 신종독감으로 6만 5천 명이 사망을 해요. 올해에도 2월 말 현재 약 2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난하면 독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실상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자재 문제를 얘기했는데 고급 자재들은 다 미국에 생산하겠죠. 그러나 이제 양산 체제는 다 이제 동남아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이제 청원운동이 벌어지는데 미국이 이제 개성공단 마스크를 좀 수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도록 대북 제재를 풀라 그러니까 유엔 제재 결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그게 이제 미국이 하는 제재가 있고 유엔이 하는 제재가 있죠. 하고 별건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고 민족 자존의 문제입니다. 제재에 무관하게 개성공단은 폐쇄해서도 안 됐고 재개해서 가동시켜야죠. 그 민족 역사의 문제죠. 그 다음에 대북 제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이 계속 이제 핵과 미사일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니까 그걸 동결시키고 감축시키고 결국은 비핵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강제적 성격이 있는,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라라는 어떤 권고적인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핵화와 동시에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이 있는 게 유엔 제재거든요. 거기엔 재검토 조항이 있어요. 근데 작년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대사하고 중국 대사가 등등이 이제는 북한의 제재를 풀자, 일정 부분 재검토 조항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부들인 영국, 프랑스가 거절하면서 그게 진전을 못 봤죠. 근데 미국의 제재는 성격이 틀려요.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서 북한이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레짐 체인지,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성공단에 마스크 공장을 하자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것이 당장의 단기적 효과는 없겠지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년 발생한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될 상황이죠. 더군다나 개성공단을 저기해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산업 활동, 예를 들어서 의료 자재를 만든다든지, 혹은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약품을 만든다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 인민들의 민생을 도와주는 질을 높여주는 생산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이에요. 그걸 주저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에 저는 비판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좀 그만 보고 남북 합의 사항을 좀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허용하도록 대북 제재를
풀면은 북미 관계가 지금 조착 상태인데 그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엔 제재에 관한 한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3세계는 풀자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미국 패권주의자와 그 주위에 있는 몇 개국이 예.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정부가 치고 나가야죠. 치고 나가야죠. 그런 핑계를 만들어주고 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더군다나 예. 인도주의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적 대유행을 하니 예. 마스크 만들고 예. 뭐 생필품을 만들자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손가락질하겠어? 박수치겠지.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가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코로나 남북 정상 친서가 교환이 됐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내고, 그다음 답신을 또 보내고, 이제 이것이 평화협력 복원에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우리가 그 평창올림픽으로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고 돌파를 했잖아요. 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은 계기와 출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뭐 마스크나 코로나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1000만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예. 수백만이 질병을 앓고 있고 예. 수십만의 영유아가 영양실조로 지진아가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면, 네. 같은 동포라면 네. 북한의 식량 문제, 네. 보건 문제 네. 당연히 책임지고 같이 가야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문화 역사도 같이 공동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핵 문제하고 관계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보조를 마치고 협력하고 함께해야 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번에 4.15 총선에서 친미 수구 세력이 이가 이겨버리면은 이 평화번영 통일이 또 가로막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4.15 좋겠는지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촛불연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계기를 만들자고 그래서 촛불이 돼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무능했고 예. 정치적으로도 자폐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촛불연대가 다시 인명박근혜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 회기의 상황을 만든 2차적 책임은 이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숙고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선 정권 식단론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권 식단론 하자고 보면 대안이 뭐가 있지? 대안이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권 식단론이 잘못하면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퇴행시키고 부패시키고 그냥 악질적으로 만들어낸 이 반평화 수구 부패 세력이 다시 탈환하는 핑계를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 지금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구 부패 세력의 다리로 나가야 되는 한 측면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자폐적인 문제를 심판해야 되는 이 두 개 속에서 갈등하는데 다행히 최근에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선거 연합론을 들고 나와서 그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연합론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절대로 이 부패하고 반역사적이고 악질적인 수구 세력의 발언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라는 게 하나 있고 선거 연합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평화 개혁 세력들이 그 제도 정치권의 발판을 만들고 캐스팅 보트를 지고 그 정치적 상황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계기를 만들자 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런 플랫폼과 계기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뭐라 그럴까 이 변이라고 째찍질하고 올바른 가게 하는 이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 세 가지 선거연합의 성격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미국한테 미국 대사가 영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영화 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 진정한 동맹이라면 제대로 좀 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봤지만은 기후 문제, 질병 문제, 그다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산업의 상호 물자 교환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느꼈을 겁니다. 패권으로 21세기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호 협력과 대화와 그걸 통해서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전히 네오콘이든 국무성이든 패권주의를 관철하려고 하다가 지금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이 질병 체계가 무너지고 아주 어떤 인류 문명의 일대 위기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전 미국의 패권주의를 접고 상호주의와 상호협력과 상호대화,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미군이 뭐 지금 한 28,000명 있잖아요. 이게 왜 있어야 되죠? 만약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공군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3,4,000명만 있어도 돼요. 나머지 5,000명은 이제 서서히 철수시키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유럽과 뭐 당사자인 한국, 북한 다 해서 새로운 대화 창구들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뭐냐? 그걸 첫 번째 제기한 사람이 대만의 이 바이러스 전문가인 의사가 이미 9월 달에 미국의 신종독감이 나타나는데 이상하다. 신종독감과 다른 변형이 있다.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자기가 아는 의료기관과 친구들한테 그 정보를 보내요. 그 이상하다. 이거 신종인프루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출현했다. 근데 미국에서 그걸 묵살을 해요. 독감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 양반이 추적을 해보니까 현재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 이상이에요. 그 변형인데, 그 변형은 그 원형이 있겠죠. 원래 그 원형질이 있을 텐데, 그걸 추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우한에서 발생했다면 그 방향이 다 우한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4개의 변종이 미국에서 발생한 거, 중국 강국에서 발생한 거, 이란에서 발생한 거, 유럽에서 발생한 게 다 틀립니다. 그 변형질의 원형을 찾아가니까 전부 미국이에요. 2월 달에 아사히 뉴스가 그 보도를 했어요. 미국에 그 당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신종인프루로. 근데 아사히가 보니까 이게 신종인프루만 아니고 신종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보도를 했더니 미국에서 인터넷에서 그것을 삭제하도록 강제를 했어요. 그 중국이 우한 문제를 덮고 난 다음에 정말 우한에서 이게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한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하고 그 신종 바이러스하고 DNA 검사를 했어요. 만약에 우한에 있는 박쥐가 그 진원지라면 DNA가 99%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60몇 프로밖에 안 같아요. 60몇 프로라는 거는 사람하고 개미도 60몇 프로 DNA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의 박쥐가 현재 돌고 있는 그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한이 이 신종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지역적 허브 역할을 했지만 진원지는 아니라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작년 가을 초에
워싱턴 DC 옆에 있는 메리랜드 소재의 포트 디트리트라는 미군의 생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네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셧다운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미군들이 우한에서 있던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참여했죠. 네네. 그 사람들의 숙소가 바로 문제가 된 수산물 시장 바로 옆이었어요. 하나는 이 양반들이 체육대회가 끝나고 하난 수산물 시장을 관광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포트 디트리트 생황고기를 폐쇄한 거, 네. 체육대회가 외환에서 있었다는 거, 네네. 미군이 화난 수산물 시장을 방문했다는 거, 네네. 대만 의사가 밝혀낸 모든 근원지가 미국이라는 거, 네.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주 객관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